안녕하세요. 네, 하와이의 정성현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아주 화창합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또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어서 또 어떤 날은 또 찍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얼굴이 너무 붓는다든지 이래서 제가 또 망설이고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찍게 되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제 지금 이제 항상 자랑하는 70세를 살면서 여러 가지 4등분을 이렇게 해봤을 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굉장히 많이 뒤돌아보는 그런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특히나 많이 해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잘 살았나?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마감을 할 것인가? 마감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역시 비즈니스적으로 제가 비적으로 제 인생을 대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혹시 이제 제 나이대에 계신 분들이라도 제 동영상을 보고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 또 다시 한번 꿈을 향하여 제가 오늘 제목을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이렇게 다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향해서 그냥 손주들 키우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손주 키우는 거는 앞으로 한 5년 더 있다가 해도 되겠다. 5년에서 10년 더 있다가 제가 이제 거기에 몰두하고 싶다. 뭐 저는 뭐 한 가지 하면은 굉장히 몰두해서 아주 집중해서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아이 키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들을 키우면서 아쉬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참조해서 정말 손주를 저는 잘 키워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항상 얘기하는 게 너는 장가가면 네 아이를 5을 낳고 또 5명을 입양을 해서 10명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 손주들 키우시면서도 얼마든지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돌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경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도 굉장히 감명 깊게 제가 읽었던 책이에요. 이제 그거보다 이제 오늘은 비즈니스,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보려는데, 일본 책밖에 지금 안 남아있네. 우린 3개국어를 하는 집이에요. 우리 집은. 남편은 일본말, 아들은 영어, 저는 한국말. 지금 3개국 나라 말로 다 있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일본말이 남아있어서 제가 이제 요거, 소개를, 여기에 이제 그려져 있는 요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거꾸로 보이죠? 거꾸로 보이는데, ESBI입니다. 요거를 그림을 머리에다 잘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제 얘기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무용 선생님을 해야 되는데 제가 도저히 아침에 출근하는 그런 거에 자신이 없어갖고 시간을 딱 맞춰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막 이러는 거에 절대 시간 맞춰서 이렇게 규격에 맞게 사는 거 그런 거가 제가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또 저혈압이어서 아침에 못 일어나는 성격이어서 학교 가는 것도 정말 지각 많이 하고 굉장히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을 한다는 거에 대한 자신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플로이를 제가 한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몰 비즈니스예요. 근데 이 책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4분면이 나눠진 거는 이쪽 분면에는 시간하고 돈하고 바꾸는 일이에요. 스몰 비즈니스. 요거는 인플로이, 저 직장생활.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 돈하고 시간하고 바꾸는. 우리는 24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수입이 리미트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한정이 있어요. 이쪽은 뭐냐 하면은 빅 비즈니스고 인베스터예요. 로버트 키요사키가 결론적으로 이 저자가 추천하는 21세기에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예요. 이 책은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쪽 왼쪽 분면에 있는
서 일하면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라는 관념도 좀 상대적이긴 하지만 이게 탑 5%, 10%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적인 재정적인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부자라 그래요. 예, 시간적으로 자유를 못 느끼는 부자는 될 수 있죠. 여기서는 열심히 일해서 이거는 뭐 절대 시간적으로도 재정적으로 둘 다 자유를 못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빅 비즈니스를 하든지 아니면은 인베스터를 투자를 하든지 이쪽 분면으로 가야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다. 꿈을 이룬다는 건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한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여기 하와이 보면 홈리스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정말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돈이 없죠. 그런데 돈이 많이 있어도 쓸 시간이 없어서 여기 비치에도 한 번도 못 나가고 또 정말 여기 산도 있고 정말 아름다운 하와이에서 하와이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돈을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의 기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계가 돌아가는데 기름 역할. 많고 풍부하면은 뭔가가 잘 돌아가고 그죠? 또 부족하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돈이 그래서 필요한 거지 우리 인생 자체를 막 그 기름을 위해서 막 그 기름을 짜야 되는 그런 거는 정말 허망한 인생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 로버트 키요사키는 어떻게 하면은 시간적인 재정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스몰 비즈니스 아까 그 돈하고 시간하고 바꾸는 것 중에서 스몰 비즈니스는 제가 30대 중반에서부터 40대 중반까지 그때 이제 그거를 했었는데요. 그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이제 호텔을 했었어요. 근데 그 비즈니스 역시 시간하고 돈하고 바꾸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종사를 했었고 그 시대로서는 그 비즈니스가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스몰 비즈니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돈하고 시간하고 바꾸는 그런 일밖에 생각할 수 없는 때였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런 정보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호텔 비즈니스 그래도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면은 나는 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제 뇌가 쉬지를 못하더라고요. 몸은 책상 앞에 앉아있든지 집에서 뭐 잠을 잘 수도 있고 집에서 뭘 할 수 있죠. 제 뇌가 전혀 쉼이 없어요. 더 정말 그 극단적으로 정말 황당한 그런 생각에 차고였던 것은 뭐였냐 하면 24시간 365일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저는 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구나. 호텔에 혹시 손님이 담배불 같은 거 옆에다가 놓고 그냥 잠들어서 불이나 나지 않을까. 프런트 데스크에 누가 도둑놈이나 들어오지 않을까. 뭐 별별 생각 다 하면서 그 쉼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지치고 어느 날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는데 제 입이 이렇게 흑 돌아가는 그 무슨 찡이에요 그거 입 돌아가는 그거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고 제가 너무 이거는 아니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걸프 전쟁이 나고 제가 이제 우리 남편한테 나는 은퇴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걸 못한다. 그때 이제 모아둔 돈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다 이제 걷어가지고 이제 다른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은퇴를 준비하고 제가 그때 나이 45살에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와 또 언니들이 있는 하와이로 제가 오게 됐어요. 그때 제 결심은 뭐를 했냐면 이제 내가 이제 교회 봉사하고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돈에 대한 이런 마음을 접고 나는 이제 신앙에 몰두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봉사하면서 그리고 이제 45살 정도였었는데 그때쯤 되니까 이제 인생이 이제 80이라는 이런 개념이 저한테 그런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쭉 이제 45세에 도달했을 땐 이 정점에 도달을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가는 이제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가 이제 신앙에 좀 더 몰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그때 교회 봉사와 또 여러 가지 그 신앙에 심취하면서
보내고 있었을 즈음에 저 이제 교회 분에 의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교회에 있는 그때 IMF가 터져서 굉장히 여기 하와이에 사시는 분들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관광객 가이드를 하시고 뭐 골프 가이드 뭐 이런 거 하시던 분들이 잡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그 유치원 사립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이 유치원비가 없어서 거기 못 가고 엄마들이 이제 뭐 빵 같은 거 김치 같은 거 만들어서 막 팔고 굉장히 패닉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렇게 들으면서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우리 교회에 이거 누구 엄마 가르쳐주면 한 달에 한 1,000불은 벌 수 있게 우리가 생필품 교인들이 전부 바꿨으면은 생필품으로 인하여서 이 엄마 한 달에 한 1,000불은 벌 수 있게 해줄 수 있겠구나. 제가 이제 몇백 불씩 이렇게 남편 월급으로 가져오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돕다 보니까 그게 좀 제 마음속에는 이제 언제까지 갈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낚시 잡는 법이 되겠구나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몰두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게 정말 안전한가 아니면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좋은 건가. 선천적으로 별로 의심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의심은 없었는데 그냥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너무 듣도 보도 못한 제 인생에서 정말 이 새로운 정보였어요. 그 21세기에 정말 센세이셔널한 그런 정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흥분하고 기뻐서 사람들한테 막 쫓아다니면서 이거를 얘기했어요. 어려움 겪고 있겠다 싶은 사람들한테는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비즈니스는 영 또 핀트가 틀리게 제가 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비즈니스는 너무나 빅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 빅 비즈니스예요. 이거는 사실은 저는 뭐 가난한 사람 조금 도와주는 그런 도구로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완전 제가 모르는 빙산에 위에 올라온 조금 일각만 본 그런 상태에서 제가 얘기를 한 거라. 그래서 공부를 이제 계속 더 해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한국에 가서 제가 결국엔 하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 뭐 대학 교수님들 뭐 정말 뭐 대덕전지 연구원 뭐 빵빵한 젊은이들이 너무 서울대학 나오고 뭐 대단한 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사장님 이 비즈니스는 사장님보다 더 나으신 분들한테 사장님 레벨이 되든지 더 나은 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사장님이 돕고 싶은 사람들은 나중에 돈으로 도와주세요. 사실은 처음에 하와이에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그 돕고 싶었던 그분이요. 그분한테 이거를 이제 도와주려고 그러면 그분의 약간의 그 도움이 필요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스폰서링 하는 그 사람들 그 페이퍼 옛날에는 페이퍼 그 이제 이런 그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거기에 자기가 와서 사인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이분이 협조를 안 하면서 굉장히 제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동분서주 띄워주는데 왜 자기는 와가지고 시간 내서 밑에 자기 이 수입이 나한테로 오기를 원한다는 그 사인조차도 못할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우리 조카가 이 비즈니스를 해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조카가 이제 고모 한국에 오세요. 이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렇게 또 거기에 뭐 불쌍한 애들 있잖아요. 그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애들, 뭐 길에서 수박 파는 아저씨, 막 이런 사람들 정말 그 어렵게 사는 노동자들 그런 분들한테만 열심히 말해서 당신도 이제는 오늘 요새 말로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지만 흑수저라 하더라도 금수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막 전달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들이 아무도 나를 피해서 도망을 가지 이렇게 저한테 이거를 알아보고 공부를 하고 또 이거를 해보려는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너무 이제 제가 이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돈을 벌어서 사장님이 도와주시고, 이거는 빅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 또 그런 그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제 그때서 제가 본격적으로 그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유니버시티 스쿨에 들어가서 제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봅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최첨단의 21세기 최첨단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최첨단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라고 그럴까요? 돈 버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 깨지면서 저 자신도 겸손해지면서 숙연해지면서 이제 제가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면서, 또 정말 조롱을 받으면서 비웃음을 받으며, 심지어 우리 형제들 언니들한테까지도 정말 조롱받고 오해받고, 지금도 저를 경멸하고 자기 딸을 그 사업에 가르쳐줘서 그 딸을 제가 이제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자기 딸을, 그러니까 저희 조카죠, 그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저를 지금 경멸하고, 저를 정말 저번에는 제가 용돈을 그 애한테 10,000불을 갖다 줬는데, 그 언니가 하는 말이 100,000불을 받아도 시원찮다. 100,000불을 줘도 그 정도를, 제가 이제 자기 딸을 부려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언니가 아직도 있습니다. 네, 그런 오해와 조롱을 받으면서 제가 투쟁을 하고, 그런 오해를 깨트려 주려고 투쟁을 하면서 성인이 되고 난 제 인생을 다 이렇게 치면, 성인 된 이후에 내 인생을 치면은 한 3분의 1 정도를 거기서 제가 보냈습니다. 시간을. 그 이제 한 길만 보고 간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윈윈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깨우쳐서 가르쳐줘서, 그리고 그 사람을 성숙할 수 있게 해서, 성장시켜서, 내면이 먼저 성숙해서 외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자유를 얻게 되는 탑 5%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어요. 그때는 그것이. 그래서 제가 정말 그거에 대한 사명감으로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불과 몇 달 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 1년 전부터 제가 이제 여기 하와이에 와서 이제 고심에 빠지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코비드 때문에 정말 다른 세상이 훅 다가온 거를 느끼잖아요. 모든 것이 언택트 시대로 돌아갔잖아요. 컨택트해서 설득시키고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이런 시대가 떠난 거예요.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시대가 이제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는 이 시대에 제품만 우리가 쓰고 제품을 우리가 쓰는 걸로 사업이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우리가 보니까 테크놀로지가, 페이스북이니 이런 아마존, 에어비앤비, 우버, 이런 거를 다 보면은 어쩌면 이분들이 하는 사업은 또 빅비즈니스하고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자본을 안 들이고 빅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같은 맥락인데, 이 사람들한테 제가 하던 거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온라인만으로 하는 시대가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온라인만으로 우리가 플랫폼인데, 그게 플랫폼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무지하고, 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전화기 테크놀로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우리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한 길만 파다가 다른 데로, 이거는 내가 사고를 바꿔야 되는구나. 다른 시대가 왔는데, 내가 60년 됐어요. 제가 하던 그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60년 된 회사에 6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지니어스, 정말 이 천재적인 이 비즈니스를 내가 계속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의 이 지니어스 비즈니스가 뭔지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버가 나왔을 때도 실제로 제가 해보고요. 또 에어비앤비는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에어비앤비나 우버는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돼요. 그 하는 사람은 스몰 비즈니스예요. 그 경영자들은 빅 비즈니스지만, 그래서 그 경영자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 터에 제가 이제 이 인베스팅이 이제 훅 다가온 거예요. 이 인베스팅 투자. 근데 이제 투자는 보통 우리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돈이 많아서 많은 돈을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제로가 될 수도 있지만 제대로 상식이 투자하면 우리는 뭐 주식 투자, 펀드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저는 주식은 절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는 갬블이라고 그러니까 노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너무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 남편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주식에 그냥 같이 따라다니면서 저 스위스까지 날아가가지고 스위스 은행에 가가지고 뭡니까 스위스 뱅크에 가가지고 뭐 선물 투자입니까 그런 것까지도 같이 따라서 가서 옆에서 보면서 그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나중에 그 주식은 폭삭 망했어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강남이 말죽거리였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뛰어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억대의 복처녀였었다. 그거는 이제 또 다음 기회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또 더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죠. 그래서 또 지금 뭐 집을 사고 팔고 이러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일본 말로 하면 후루이 굉장히 오래되면서 이제 길게 온 그런 인베스팅이지만 이것도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돈 없는 사람들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한번 인생의 실패를 겪고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자금이 전혀 없는 이런 분들도 그런 60대 그런 70대도 정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집을 삽니까? 아무리 미국에 융자를 해준다 하지만, 그리고 또 융자는 이제 60대 은퇴를 하고 나면은 융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돈 10만 불, 20만 불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계셔서 제 아는 많은 분들은 그 돈을 이제 어디다가 이제 그 은행에 넣지도 못하고 이제 어디다가 숨겨놓고 자식을 준다든지 자기가 어디 감추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부 아파트로 간다든지 또 이제 정부 아파트로 대부분 가는 게 가장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죠. 정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70을 바라보면서 어머나 나도 어쩌면 그렇게 돼야 될지 모르겠네. 오 마이 갓. 나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나의 노후였는데 정말 나의 꿈을 향하여서 내 평생 뒤돌아봤을 때 그때그때 기회도 잘 탔고 그때그때 내가 판단도 잘했고 그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내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또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뛰어들고 또 열심히 살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찰나에 제가 이제 정말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조은순 같은 MA 말해버렸네. 정말 오랜 친구, 또 저보다 나이는 후배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분한테 이 비즈니스, 인베스팅에 대해서 돈이 없어도 인베스팅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제가 소개받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KOK 플레이 비즈니스고요. 또 그 이외에도 사실은 젊은이들이 요새 열광하는 그 코인, 흑수저가 금수저 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다 해갖고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그 코인 인베스팅. 저는 이것도 굉장히 저는 정말 열렬한 박수를 보냅니다. 젊은이들이 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20대에 작은 자금으로 아파트 장사에 아파트 투기에 제가 뛰어들었던 것처럼
저는 그때 이제 융자를 못 받으니까 계약금만 걸어놓고 막 내놓고 팔았었어요. 그때 계약금 뭐 100만원 한 5-6개 쫙 걸어놓고 이제 그 다음에 내놓는 거. 안 팔렸으면 저는 망했죠. 근데 계속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땅도 결국엔 사놓고 이제 건물도 해놓고 이제 제가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시대에 지금 젊은이들은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힘내세요. 그거를 열심히 하세요. 망하면 어떻습니까? 한 번쯤 망해봐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도 많이 하고 신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뭐든지. 제가 그때 제가 34-5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요. 그 전에 제가 날고 뛰던 시대, 그때는 제가 기도하지 않던 때예요. 하나님 믿지 않았던 때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제 점점 이렇게 뇌의 시냅스가 끊어져서 생각이 짧아져 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방대한 비전을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이 들고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고 또 그들은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나름 강한 신념을 또한 가지고 있는 거를 보면서 그것을 깨트려 나가기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이 비전을 많이 보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들하고 이거를 투쟁을 해야 되고 또 남편 자식들이 또 공부하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공부할 여력이 없잖아요. 양쪽에 이제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이거를 헤쳐 나가야 되는 엄마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엄마들한테 날이 갈수록 더 모성애와 또 여러 가지 책임감, 사명감 그런 거를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건강도 더 많이 또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도 엄마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 문제도 남자들보다 훨씬 더 같은 나이라면 더 건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더 용기를 내시고 더 신념, 내가 옳은 거에 대해서 절대로 굽히지 않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정말 신념의 차이, 좀 확신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옳은 것을 가지고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있고, 틀린 것에 알지 못하고 무지의 확실한 신념을 갖고 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말 옳은 것을 가진 분도 용기를 가지고 강하게 이끌고 가야 된다. 자기의 신념을 무지의 신념에 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그래 져주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여자니까. 남자를 집안에 성경에 남자를 머리로 섬겨라. 그런데 머리를 섬기는 거는 목이에요. 목은 방향을 목이 제대로 안 틀어주면 머리가 앞만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목에 해당하는 우리 여성분들, 목에 해당하는 분, 남성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머리가 여자분 아내가 되고 이 목이 남편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겠죠. 그 목에 해당하는 분들이 옳은 것을 보시고 옳은 신념을 가지시면 정말 굽히지 마시라. 정말 고집 되게 세다. 그런 얘기를 둘 다 들을 수 있어요. 두 늙은이들이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무지의 고집쟁이는 되지 말자. 그러면 지혜로운 고집쟁이도 되자. 지혜로운 사람도 고집쟁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무지의 고집쟁이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집안이 잘 됩니다. 그래야 그 자식의 가난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가난의 대를 계속 물려주는 거는 그 부모의 탓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부모가 어떤 대에서 그거를 끊어주느냐, 그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고요. 다른 집에 또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무지의 신념을 또 우리가 오해도 많이 받고, 어떤 분은 정말 대문 밖에서 정말 쪽박을 깨트리는 정말 목마른 시간에 갖다 달라 그래서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걸 당하면서도 그분 집 앞에 가서 매일 기도하면서 그분의 마음이 깨질 수 있도록, 그분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그런 자세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